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겨울밤, 똥오줌 범벅인 계집에 네 살배기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한 건 평생 생선 장수로 살아온 한 할머니였고요. 30년이 흐른 뒤 그 아이는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자신을 계집에 가뒀던 친아버지를 법정에 세웁니다. 피고인 최 씨, 당신은 30년 전 네 살배기 딸을 계집에 가뒀습니다. 오늘 그 죗값을 치르실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천사의 손길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복수의 법복을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최 씨는 그날도 노름판에서 쪽박을 찾고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돈 어디 없나? 부엌 찬장을 열었지만 썩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고 방 구석을 뒤져도 먼지만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네 살배기 딸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고요. 이 재수 없는 년이 내가 내 복을 다 갉아먹었어. 탁! 그의 발길질에 연우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울음도 제대로 못 터뜨리고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며 최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노름판 형님들이 그러더라. 애군을 쫓으려면 재수 없는 것을 차가운 곳에 가둬야 한다고. 그는 마당으로 나가 계집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키우던 개가 죽고 비어있던 그 계집은 똥오줌과 곰팡이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최 씨는 연우의 팔을 낚아채 계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있어. 그럼 아빠 운이 풀릴 거야. 아빠, 싫어요. 여기 무서워요. 연우의 외침에도 최 씨는 판자로 계집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렸고 마지막 틈새마저 막히자 세상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착한 아이 할게요. 꺼내주세요. 하지만 최 씨는 이미 다시 노름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집 안에서 연우는 떨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온몸을 파고드는 추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공포. 할머니, 누구든 좋으니 날 좀 꺼내주세요. 4살 아이의 기도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옥분 할머니는 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고요. 옥부는 담장 너머 최신의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집 판자 틈새로 작은 손가락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옥부는 담장을 넘어 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판자에 귀를 대자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고요. 할머니, 밖에는 눈이 와요? 나 이제 착한 아이 될게요. 꺼내주세요. 옥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망치를 가져왔고 있는 힘껏 판자를 부쉈습니다. 콰당, 계집 문이 열리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작은 몸뚱이가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연우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애야,
정신 차려. 옥부는 연우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자신의 몸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옥부는 연우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눕히고 따뜻한 미역국을 먹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연우가 눈을 떴고요. 할머니, 그래. 이제 괜찮아. 할머니, 나 아빠한테 안 가도 돼요? 그 말에 옥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가 친아버지를 무서워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떨면서.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계집을 열었을 때 연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중얼거리고는 다시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은 인간. 그게 최 씨였습니다. 옥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럼 연우는 다시 그 짐승 같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던 옥부는 연우와 함께 있으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아빠 무서워요, 계집 싫어요 하며 울부짖는 아이를 다시 그곳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연우야, 할머니랑 멀리 갈래? 새로운 곳에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래? 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옥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일군 시장 자리, 그 좁은 가게 하나가 옥분의 전부였지만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동료 상인들에게 시골 내려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1996년 겨울 어느 날 옥분과 연우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탄광촌이었습니다. 폐광된 지 오래라 사람들도 뜸했고 외지인이 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옥부는 싼 새빵을 얻었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연우를 키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배웠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돌아온 연우는 언제나 신이 나서 떠들었고요. 옥부는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며 번 돈으로 연우의 공책과 연필을 사줬습니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나중에 아무도 함부로 못해. 옥부는 매일 밤 연우가 잠든 후에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3월 5일 연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착하고 똑똑한 우리 딸. 내가 죄인이 된 건 하나도 안 아깝다. 2005년 11월 12일 연우가 말했다. 나중에 검사가 되고 싶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옥분의 일기장엔 죄책감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괴범이라는 사실, 언젠가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연우를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 모든 감정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연우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차가운 계집, 판자 틈새로 보이는 별, 그리고 생선 비린내와 함께 찾아온 따뜻한 품. 엄마. 어느 순간부터 연우는 옥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옥분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세월은 흘러 연우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옥부는 이제 90세, 허리는 굽었지만 딸의 성공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검사가 됐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누구도 함부로 못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내가 효도할 거예요. 두 모녀는 겨우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2026년 봄 서울중앙지검 대강당 검사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새까만 법복을 입은 연우는 단상에 섰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우는 무대 뒤편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옥분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90세의 할머니는 머리를 곱게 빗고 깨끗한 한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손에선 30년 생선 장사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 연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그래,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법복 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이 법복 한 번만 닦아도 될까? 엄마. 옥부는 자신의 손을 받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거칠어진 그 손으로 딸의 귀한 법복을 닦고 싶었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 법복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엄마의 그 손이 없었다면 전 여기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촐한 식당에서 임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옥부는 몰랐습니다. 30년 전 과거가 곧 그들을 찾아올 거라는 걸. 2026년 여름 어느 날 TV 저녁 뉴스에 연우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비리 척결에 앞장선 신임 검사 이연우 검사는 서울 변두리 쪽방촌 술에 절어 사는 한 노인이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얼굴 최 씨였습니다. 30년간 도박과 술로 인생을 망친 그는 이제 폐인이 되어 있었지만 딸의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내 딸이야, 내 딸. 검사가 됐네. 최 씨의 눈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곧바로 포털 사이트를 뒤져 연우의 정보를 찾았고 옥분 할머니의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옥부는 집 앞에서 30년 만에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늙고 초라해졌지만 여전히 악랄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요. 생선 장수 아줌마. 아니, 유괴범 아줌마.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TV에 떡하니 나오던데? 내 딸 검사님이 30년 전 내 딸 훔쳐간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최 씨는 비웃었습니다. 유괴죄 알지? 당신 나이에 감옥 가면 거기서 죽는 거야. 그리고 내 딸 검사 인생도 끝장나는 거고. 제발, 제발. 옥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소? 당신이 계집에 가둔 아이를 구한 게 죄요? 닥쳐. 법은 원래 그런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 법적으로 난 친아버지고 당신은 유괴범이라고. 최 씨는 한 장의 메모지를 던졌습니다. 거기엔 강남 아파트 시세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큼만 줘.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당신 딸 인생 나도 끝장낸다. 옥부는 그날 밤 연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연우를 위한 길일까? 하지만 그때 연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연우는 엄마의 손에 쥐어진 수면제 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씨가 찾아왔죠? 옥부는 깜짝 놀라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우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전 4살이었지만 모든 걸 기억해요. 계집의 차가운 찰망, 똥냄새,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품까지. 연우야. 그리고 엄마, 전 검사예요. 30년 전 일을 찾아봤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요. 연우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쓰신 일기, 전 몰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관하신 제 베넷 저고리와 계집 사진도 찾았어요.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우야, 엄마는 유괴범이야. 법적으로 엄마가 죄인이라고.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법은 정의를 위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최 씨는 호기롭게 들어섰습니다. 검사님이 날 부르셨다며? 우리 딸이 보고 싶었나? 하지만 그 앞에 앉은 건 옥분이 아닌 연우였습니다. 피고인 최 씨, 앉으십시오. 뭐? 피고인? 야, 너 지금 내 애비한테 반말하는 거야? 연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1996년 12월 24일 당신은 만 4세 아동을 한겨울 계집에 가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 지났어. 나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라면 15년 공소시효로 끝났겠죠. 하지만 당신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도박 빚을 피해 필리핀의 도피에 있었죠? 그게 형사소송법 253조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피 기간 12년을 빼면 공소시효는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탁! 연우는 두꺼운 파일을 내려쳤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2026년 7월 15일 옥분 씨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공갈미수죄로 추가 기소합니다. 최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 내 친아버지야. 피는 못 속인다고. 연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친아버지요? 진짜 아버지라면 4살짜리 딸을 계집에 가두나요?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자기 핏줄을 보고도 다시 노름판에 가나요? 그건 전 기억해요. 계집 안에서 본 철망 너머 별들, 똥오줌 냄새, 그리고 당신이 판자를 박을 때 내던진 마지막 말. 이틀만 있어라. 그럼 아빠 운이 풀릴 거야. 당신에게 전 애군을 쫓는 도구였죠. 최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사람으로 키워준 건 옥분 할머니예요.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고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시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죠. 연우는 증거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예요. 피가 묻어 있죠. 당신이 저를 발로 찼을 때 코피를 흘렸거든요. DNA 감정 결과 제 혈액이 맞습니다. 이건 계집 사진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증거로 남겨두신 거죠. 국과수 감정 결과 30년 전 건축 자재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의 30년 일기장이에요. 매일 밤 저를 위해 쓰신 기록들. 연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 연우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내가 죄인이 된 건 하나도 안 아깝다.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키우셨죠. 누가 진짜 부모인지 이제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 씨는 1996년 12월 24일 만 4세 아동을 한겨울 계집에 가두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점 2026년 7월 옥분 씨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친권을 영구 박탈하며 옥분 씨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합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최 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진짜 애비라고. 연우야, 연우야. 최 씨의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법정 계단을 내려오는 연우의 손을 옥분이 잡았습니다. 연우야, 고마워. 엄마를 지켜줘서. 엄마, 제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건 할머니가 진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연우는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계집에서 꺼내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전 평생 엄마의 딸로 살 거예요. 법원 앞 계단에 두 모녀가 나란히 섰습니다. 90세 할머니와 34세 검사.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그들의 정의로움을 인정했으니까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할까요? 연우는 훗날 후배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를 낳아준 사람은 저를 계집에 가뒀지만 저를 구해준 할머니는 당신의 인생 전부를 저에게 주셨어요. 법은 때로 차갑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연우는 30년 만에 복수를 완성했지만 정작 그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세상에 외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해쳐선 안 됩니다. 어떤 빚을 져도 자식을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모녀의 뒷모습을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따뜻한 봄날만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